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맞겠죠?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언제 나가게 될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배송 오는 피규어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빠르게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오늘 촬영 날짜는 이제 3월 13일 토요일이죠. 좀 이따 라방해야 되는데 라방 하기 전에 지금 요 촬영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한 주 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뭐 긴 말 하지 않고요. 역시 오늘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이죠. 리뷰가 올라왔는지 아직 안 찾아봤는데 반다이 애들이 그동안 안 내던 그런 제품에 좀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상품 영역을 좀 넓히려고 그러는지 이 전대 시리즈를 얘들이 잘 안 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맨날 내는 거나 내주고 가면 라이더 뭐 이런 거나 내주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전대물을 그것도 슈퍼 미니 프라로 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발매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매를 했죠. 반몰 예매는 놓쳤고 다른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간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바로 두둥! 반다이 슈퍼 미니 프라 바이오 로보와 혼합 판정 바이오 드래곤 되시겠습니다. 우주 특공대 바이오맨! 요것도 엊그저께 받았는데 요번 주에 제가 영상을 2개를 올렸죠. 굉장히 바빠서 이제야 언박싱을 합니다. 뜯어보죠. 박스 무지하게 크네요. 이야. 이건 또 혼앱이라고 이제 혼앱 박스에 같이 넣어갖고 왔어요. 빅 스케일. 이기겠다. 이야. 크네요. 바이오 드래곤하고 바이오 로보. 어차피 둘 다 조립식이라 굉장히 귀찮긴 합니다만 일단은 박스 아트 좀 볼까요? 우선은 바이오 드래곤 요 혼합 판정 상품입니다. 전함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제 변형체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바이오맨의 모습도 여기 위에 잘 나와 있고요. 바이오 로보를 같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네요. Z1, Z2. 옆면에는 바이오맨, 바이오 드래곤 해가지고 나와 있고 길이 102m, 무게 1800톤. 스피드 마하 2. 마하 2면은 요즘은 웬만한 전투기들은 다 내는 거 아니야? 뒷면에는 이제 변신 상태, 변형 상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깨알같이 이제 바이오 로보를 선전을 하고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각종 기믹들, 뭐 바퀴 내려가는 기믹이라든지 Z1, Z2를 수납했을 때 모습, 방패 같은 걸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납 상태에서 변형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이따 이제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옆면에는 뭐 별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바이오 로보, 또리와 제타 로봇.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타 로봇으로 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맨에서 베낀 거더라고요. 역시 청규 형은 좀 그래. 아무튼 뭐 슈퍼미니 프라 항상 그렇듯이 흑백의 아주 심플한 모습이고 Z1, Z2 나와 있습니다. 합체했을 때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옆면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반대편도 뭐 비슷하네요. 칼하고 이제 방패 들고 있는 거 보이고 뒷면에는 이제 최종 필살기 칼 사용하는 방법. 역시 바이오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저 조립 과정은 굳이 찍지 않을게요. 어차피 보셔도 뭐 별 재미도 없고 저도 조립에 신경 쓰다 보면 이제 토킹을 못하기 때문에 조립 다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히 구성품 같은 거는 따로 이제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립식이니까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뭐 영상 시간만 잡아먹지 뭐. 뭐 조립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1호기, 2호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 나름 뭐 클리어 파츠도 있고 역시 실이 있네요. 이건 무슨 뭐 응모권 같은데? 이 전대가 쇼도로 많이 나오려나봐요. 뭐 고레인저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고레인저 맞나? 2021년 7월에 발매 예정이라고 쓰여있네요. 아무튼 만들어 봅시다. 조립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로봇으로 이제 변형했을 때 뭐 가동 기믹 같은 걸 설명해주는 이게 따로 하나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간단한 구성입니다. A부터
F까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제품의 구성 먼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제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가지고 각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박스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뜯어가지고 버려서 제품만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일반판으로 나온 바이오 로보를 보면은 그 바이오제트 1호기, 바이오제트 2호기 후추통 이게 아마 그 바이오맨 에피소드 중에 중화제인가 뭔가 이렇게 뿌리는 건데 그게 꼭 후추통처럼 생겼어요. 그걸 넣어줬네요. 그리고 이게 칼, 슈퍼메이저였나요? 아마 이름이. 방패, 교체용 손목이, 편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는 간단한 구성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예고받을 때는 64,000원, 두 번째 예고받을 때가 69,000원에 받았거든요. 물론 반다이가 요즘 들어서 특히 이 고가 전략을 채택을 좀 하고 있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다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한데 사실 이 시미프는 뭐랄까 일종의 이제 시관? 거의 그런 급이잖아요. 뭐 시관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간략한 어떤 약간 이제 요런 개념인데 지금 이거를 고급화 전략을 써서 좀 비싸게 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건가? 과연 맞는 전략인 건가? 약간 좀 비싼 감이 들어요. 69,000원이 왜 비싼지는 제가 좀 이따가 상세 조형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다음은 혼합 판정으로 나온 바이오 드래곤입니다. 지금 모함 형태로 변형을 시켜놨고요. 구성품은 바이오 드래곤, 그리고 밑에 끼우는 바퀴, 이 슈퍼메이저의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차징했을 때 이렇게 파랗게 불이 나죠. 특수기를 사용하는 칼이 혼합 판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구성품을 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바이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제가 반다이몰에서 이게 그 예고가로 얼마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몰 예고를 놓쳐가지고 지금 이 바이오 드래곤만 17만 5천원인가를 주고 다른 샵에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들어있는 게 정말 없어요. 이 제품이 자체가 좀 크다라는 것 빼고는 이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일단 17만 5천원을 다른 샵에서 찍었다라는 거는 반몰에서도 거의 한 10만원 돈을 혼합 판정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구성에 10만원 그리고 요 구성에 6만 4천원 6만 9천원 적정한가? 조금 그 가격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품과 루즈들의 상세 조형을 한번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우선은 루즈를 먼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바이오 로보에 들어가 있는 요 슈퍼메이저입니다. 뭐 그냥 딱 조립식 그 플라스틱 장난감? 그 수준으로 나왔어요. 뭐 어차피 풀하니까 잘라내면은 뭐 게이트 자국 남는 건 당연하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여러 리뷰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스티커거든요. 저도 스티커 붙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스티커가 겉에가 이렇게 까졌죠. 스티커가 튼튼하지를 못해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저도 최대한 핀셋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붙여봤는데 제가 제품에도 붙인 거 같이 보여드릴 거지만 스티커가 이 원래 몰드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남아요. 붙였을 때. 그러니까 남는 부분이 특히 이렇게 뭐 움직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관절을 움직이면서 거기 자꾸 걸려가지고 해지거든요. 허옇게. 그게 계속 그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꼽혀가지고요. 그걸 한번 제가 계속 제품 보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쉴드입니다. 바이오 쉴드고요. 역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이제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딱히 뭐 변형하거나 가동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스티커가 뭐 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붙이는 게 되게 좀 짜증납니다. 힘들고요. 뒤에 이 손잡이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바이오로보의 손은 원형으로 되어 있질 않고 이 칼을 잡기 위해서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 끄트머리가 네모내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끼면은 방패가 고정은 되는데 끝까지 밀어 끼면은 방패를 고정시키고 나면은 뭐 방패를 이렇게 옆으로 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이따가 포징하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바이오 Z1의 조형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전체적으로 색깔 자체는 좀 잘 살려놓은 것 같기는 해요. 흰색에 붉은색으로. 이 바이오 로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행 형태일 때는 이렇게 흰색이 주로 됐다가 로봇으로 변신하면 검은색이 주로 되는 이 반전의 그 특징이 좀 있었던 것도 이 전대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변신 기믹이나 이런 건 우리가 옛날에 갖고 놀던 그 장난감 그대로 잘 살려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스티커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꼬리날개 같은 경우에 이 옆면은 이 빨간 부속에다가 여기 흰색 부분은
도색을 해줬습니다. 예, 부분 도색을 해줬어요. 옆면하고 요 뒤쪽하고. 근데 이 안쪽은 스티커예요. 그래서 요 안쪽은 스티커로 붙여야 되고 바깥에 흰색 꼬리 부분은 도색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도색을 되게 어설프게 해줬어요. 굳이 스티커가 필요 없는, 여기 그냥 이거 칠하는 김에 칠해주면 되는데 굳이 여기는 스티커로 붙이라고?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이제 가동 부위 같은 경우, 이런 부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가 좀 크게 나옵니다. 이 어깨, 이런 쪽. 어깨 쪽도 팔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티커가 크죠? 남아 돌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허옇게 뜹니다. 자꾸 걸리니까 해져요. 조립식 프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모로 좀 애매하죠. 뭐 주먹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 부위가 네모난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얘를 끼면은 고정이 안 되는 거죠. 이 끝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밀어 끼면은 물론 고정은 되지만 방패를 옆으로 돌리거나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이렇게 정면으로만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상이 나옵니다. 이쪽은 클리어로 처리를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나름 그 두 명이 타 있어요. 아마 그 Z1에 타는 저 승무원이 레드원하고 핑크5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원래는 핑크가 이 바이오맨에서는 5가 아니라 핑크2가 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Z1에는 레드와 핑크가 탑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 로봇 형태로 변신할 때 얼굴 주형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마에 도색이 벗겨져 있죠.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 리뷰 다 찾아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뭐 도색 까진 문제, 이거는 그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고요.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 자체가 이 가운데에서 분할되게 돼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 옆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접합선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안 이쁘게 좀 조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은색 마커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칠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색이 번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람에 따라 복불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도색이 제대로 안 됐죠. 좀 수정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머리 위쪽도 그렇고, 여기도 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번졌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커 문제, 이 앞바퀴 같은 경우 여기를 빨간 스티커로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부분 도색해줄 정도면 여기를 그냥 빨간색으로 칠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굳이 스티커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그럼 이거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은 계속 이렇게 맞닿으면서 스티커가 해지거든요. 이제 좀 지저분해지죠. 쓸데없이 스티커를 좀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주 만져지는 부분에 특히나 스티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전면부 같은 경우도 이쪽은 다 부분 도색이에요. 부분 도색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스티커예요. 가운데 노란 것만 스티커입니다. 그럼 여기를 칠해줄 거면은 여기도 그냥 칠해주는 게 낫지. 이거를 왜 굳이 스티커로 69,000원을 받으면서 이걸 왜 굳이 스티커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비행 모드일 때 이 뒷바퀴가 빠지게 돼 있고요. 로봇으로 변신하면은 요거를 이쪽으로 수납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부속 교체식이지만 남는 부속이 거의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요거는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독수리 오형제 그거 리뷰할 때, 물론 제가 요거에 이어서 비이클 요번에 나온 것도 리뷰 만들어가지고 할 거지만은 아카데미 같은 경우 상품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잡았는데 우리나라 프라의 문제점을 굉장히 몰아서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아카데미 제품인 것 같거든요. 문방구 시리즈. 더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G 비이클 시리즈도 이미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리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동일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좋은 리뷰를 못할 것 같아서 살짝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거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슈미프, 슈퍼미니프라 바이오 로보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부속이 거의 남지 않게끔, 기믹상 살리지 못해서 교체를 하더라도 부속이 거의 남지 않게끔 처리를 해줬다라는 거, 요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Z2입니다. 바이오 Z2 여기 써있죠. 이거 역시도 스티커 문제가 일단은 가장 불편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허리 부분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허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변형 기믹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만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역시 스티커가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다 보면 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스티커 자체의 내구성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이 부분도 겉에가 이제 빨간색이 있는데 그러면 스티커 처리를 해줄 거면은 요 안쪽에만 스티커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겉에까지 아예 넓게 잡아버렸거든요. 그럼 만지다 보면 이렇게 해지죠. 어제 조립한 건데 벌써 지금 이렇게 해진 거예요. 다리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 조형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역시 여기도 클리어 파츠로 돼서 안에 나머지 바이오맨들이 탑승해 있는 게 보여요. 형상만 있는 거지만. 그리고 변신 기믹 자체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꼬리 날개도 이렇게 접혔다가 펼쳤다가 하면서 로봇으로 변신 잘 하게 돼 있고 발 쪽이 조금 썰렁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런 짜잘짜잘한 스티커들이 역시 많아서 특히 이 부분도 변신할 때 이렇게 접혀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혀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속 스티커랑 간섭이나 이런 게 이제 나게 돼 있어서 이쪽 부분 해지죠. 스티커를 쓸데없이 많이 쓰게 해놨다라는 거. 그게 좀 에바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예 부품 분할이랑 색 분할로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여기 숫자 2 들어가 있는 부분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잡게 되기 때문에 해질 위험성이 있고요. 모양 자체는 우리가 옛날에 갖고 놀던 딱 그 제타로보 그 모양으로 굉장히 레트로하게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 조립하실 때 다 만들고 스티커를 좀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부품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잘못 붙여서 도로 떼다가 스티커가 찢어졌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Z2도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봐주세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위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쪽은 그게 없죠. 이게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슈미프 바이오로보 전 제품이 다 이렇습니다. 양쪽 다리에 이 부분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여길 갈아줘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퀴를 닫을 때 여기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쏙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걸리죠. 저기에 걸려서 밀려서 딱 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밀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밀리니까 단차가 계속 발생을 해요. 이쪽이 유격이 계속 벌어지죠. 이쪽은 유격이 벌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거만 그런 게 아니라 설계 믿습니다. 모든 제품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 부분 조립하실 때 참고하셔서 여기를 좀 밀어주시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 변형할 때요. 다리를 이렇게 뽑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다리를 당겨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한쪽이 안 나와요. 다리가 뽑혀버려요. 너무 빡빡하게 좀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끼우게 돼 있는 건데 굉장히 손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돼요. 뭐 빡빡한 건 좋은 거기는 한데 너무 지나치게 빡빡한 거죠. 그래서 이 다리는 못 뽑아요. 이거 뽑으려 그러면은 이거 분해해야 됩니다. 변신할 때마다 이걸 분해를 해줘야 뽑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좀 편차가 있겠죠. 제품 편차가 좀 있겠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밀려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쓱 밀려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건데 밀려나오질 않아요. 이거를 뭐 따로 뭐 윤활 같은 걸 좀 발라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뽑으면은 이런 형태로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빡빡하고 슬라이드 기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단점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도색이에요. 부분 도색을 해줬어요. 다리도. 근데 여긴 스티커예요. 그럼 이게 움직이면 이쪽이 앞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닿을 거 아니야. 닿으면 당연히 스티커가 해지죠. 이미 어제 포징 잡아보느라고 좀 많이 해졌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스티커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스티커를 싫어하지만 이 제품은 특히나 스티커에 있어서는 그 사용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가동 기믹 하나는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 옆에 스커트도 이렇게 따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했다가 앞으로도 움직였다가 따로 이렇게 더 길게 뺄 수도 있고 옆으로도 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이미 다리 가동에만 지금 관절을 몇 개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새로 이제 발전한 기술력을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가동을 뽑아줬어요. 다리도 이렇게 슬라이드 기믹이 되면서 관절이 발 가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죠. 옆으로. 그래서 뭐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딱 받쳐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가동을 위한 기술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우선은 그 둘 합체해서 바이오로보로 변신을 좀 시켜볼 건데 일단 Z1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후드를 벗겨주고요. 팔을
빼주면 됩니다. 팔을 빼주고 안쪽에 보면은 여기가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막대가 있거든요. 이 막대를 2개 세워서 여기다 꽂아야 돼요. 근데 얘를 뽑으려면 이게 안 잡혀요. 그래서 핀셋이 필요합니다. 핀셋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기둥을 세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바이오제트 2, 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다리를 뽑은 다음에 뒤쪽에 날개를 접습니다. 접고 얘를 옆으로 밀어요. 예, 옆으로 밀면 여기 이렇게 유격이 생기죠. 옆으로 밀어서 접어주면 됩니다. 역시 반대편도 동일하게 옆으로 밀어서 접고 꼬리 날개를 네모지게 접어줍니다. 발목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뽑아주면 되고요. 상체에 세워놓은 기둥을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 그리고 팔을 돌려주시면 바이오 로보가 합체된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바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서 돌려가지고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바이오 로보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지금도 보시면 변형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스티커거든요. 예, 이쪽도 스티커인데 지금 이렇게 허옇게 역시 또 뜨죠. 예, 스티커 끝부분들이 다 이렇게 만지는 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 자주 변형하면서 만지게 되니까 다 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구매자들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옛날에 진짜 우리가 그 비디오로 보던 바이오 로봇 그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이 사각사각하고 레트로한 정말 그 옛날 로봇 특유의 사각사각 몸매가 굉장히 좀 눈에 띄죠. 자꾸 바이오 하니까는 꼭 기분이 또 끝까지 살아가지고 장까지 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운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되고요. 뭐 도색 문제나 이런 짜잘한 문제를 제외하면 얼굴 유형도 꽤나 잘 나온 편입니다. 잘생겼죠. 특이한 로봇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가동을 좀 보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동을 위한 기믹을 굉장히 기술을 집약시켜가지고 프라주제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것도 슈퍼미니 프라주제에. 일단 헤드 같은 경우 볼관절인데 위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위로 많이 올릴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이 정도가 내려갑니다. 목 자체에 이제 뭐 기믹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헤드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아래쪽에 볼하고 헤드 쪽에 들어가 있는 쪽하고 따로 또 가동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뽑을 수 있고요. 옆으로도 꽤 괜찮은 각도로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볼관절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좀 헐거워질 염려는 있겠죠. 어깨 쪽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줬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깨 쪽이 올라가요. 근데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팔 올리면요 여기서도 올라가요. 이렇게도 올라가겠고 여기서 어깨가 이제 따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접혀버리는 형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깨 가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칼을 잡기 위해서 바이오 로보가 이제 그 슈퍼매니저 사용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대요. 양 어깨 역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메이저를 들려보면 이런 형태로 칼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손 잡기가 돼요. 슈퍼미니 프라주제. 변신 합체 기믹이 있기 때문에 허리 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허리를 좌우로 이렇게 틀 수는 있어요. 앞으로 굽히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다리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커트가 서로 움직이게 돼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주실 수가 있고 더 내려서 더 길게 뻗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관절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옆쪽으로도 이렇게 틀어지니까 잘 활용하신다면 양다리 찢기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다리 찢기도 가능하니까 정말 가동을 위한 기술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무릎 접힘은 이렇게 이 뒤에 거가 없다면 거의 완전 접힘이 되겠죠. 굉장히 괜찮은 무릎 가동도 보여주고 있고요. 양옆으로 트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아까 이제 빠지는 거 보셨으니까 양옆으로 트는 것도 있고 발목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차피 변신해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접힙니다. 수직으로 접히고 옆으로도 틀어줄 수가 있고 늘어났다 줄었다도 하고요. 안에 슬라이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발바닥을 완전히 접착시켜서 접지시켜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동은 굉장히 잘 나온 피규어입니다. 바이오 드래곤의 가동을 보실 건데 이거는 뭐 딱히 가동이라고 보여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모함 형태에서는 Z1과 Z2를 세워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달려있는 무기죠.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모함 형태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함 형태에서는 수납 기믹이 있는데 이 옆에 칼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을 이런 식으로 슈퍼 메이저와 차징 메이저를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 옆에도 수납 기능이 있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손목을 수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도 수납 기능이 있는데요. 이 하단에는 이 방패, 쉴드를 수납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오로버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여기 이제 수납을 해서 보관을 하실 수 있는 보관함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변형이 됩니다. 비행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이 양쪽을 들어 올려주고 앞쪽도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빼야 돼요. 얘를 열어서 올라오면 얘는 이렇게 접어주고요.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장이 닫혀요. 여기서 여기 홈이 있는데 이쪽에도 홈이 있죠. 뒤를 일단 세워주고 얘네를 닫아서 양쪽을 맞춰주고요. 얘를 닫아서 이 홈에다가 같이 맞춰주면 비행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비행 형태에서 이 날개는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뭐 폈다가 이런 식의 이제 기믹이 살짝 있고, 밑에 그 지상 형태일 때 바퀴가 있거든요. 이 바퀴도 열립니다. 바퀴를 열어주면 이렇게 구르는 기믹도 있어요. 밑에 돌아가는 바퀴가 있어서 구르는 기믹이 있고, 이 비행 형태에서 얘들이 또 특출나게 신경 썼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그 게이트가 있다라는 건데, 게이트가 어디냐면 이 바퀴에 있거든요. 이거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탑승할 수 있는 게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도착해서 이렇게 딱 착륙하면은 바이오맨들이 뛰어나와갖고 여기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입장하는 그래서 바이오제트 1, 2를 타고서 이제 발진하는 그런 형태로 조그만하게 게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바퀴를 따로 달아주실 수가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끼는 구멍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보조 바퀴가 있어요. 얘네를 또 여기다가 껴주시면 역시 굴러가게끔 돼 있고, 이런 형태로 또 다른 바퀴를 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제품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초전자 바이오맨입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품이고요. 또 특이하게도 이 바이오맨이 유행했던 그때를 제외하고 그동안 제품화가 잘 안 됐던 놈이기도 하죠. 혹시나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바이오맨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초전자 바이오맨이고요. 1984년에 나온 전대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레쉬맨이 최초의 전대물로 이제 비디오로 발매가 되면서 그 전대물이라는 장르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다음에 1990년에 이 바이오맨이 수입이 됐습니다만, 원래는 일본에서는 이게 후레쉬맨보다 더 먼저 나온 작품이고요.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뭔가 다른 전대물하고 좀 다른 점이 꽤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게 네 번째 비디오에서, 그러니까 회차로 따지면은 10회차인데 예전에는 그 비디오 한 편에 한 3회분 분량을 넣어줬으니까요. 그 네 번째 빌려본 비디오에서 이 멤버 중에 옐로우가 죽고 2대 옐로우로 교체가 되거든요. 이 히어로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당시 어린 친구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라 병아리도 아니고 그 어린 백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죠. 이게 원래는 저 옐로우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페이가 작다 보니까 낮에는 이 배우 일을 하고 밤에는 클럽 접대부로 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이 모자라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촬영에 지각도 하게 되고 체력도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뭐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감독한테 불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라고 하는 그 카더라 썰이 있는데요.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은 그 배우가 실종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현재까지 그 여배우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담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농담이 있었죠. 이 바이오맨 관련해서 후레쉬맨하고 바이오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후레쉬맨은 지구방위대 방위 출신이고 바이오맨은 우주특공대로 특공대 출신이라서 바이오맨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전대물의 역사로 볼 때도 이 작품이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여성 멤버를 2명을 기용했습니다. 기존의 전대물에서는 그 여성 멤버가 1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정된 빌런 세력 외에 바이오 헌터라고 하는 제3의 세력을 등장시켜서 3파전을 벌이게 만드는 그런 참신한 시도를 했어요. 제가 요번에 나오는 그 쇼도 바이오 헌터 실바하고 그 슈퍼미니프라 바르지온도 구매를 같이 했는데요. 그 제품 받으면 또 바이오 시리즈로 리뷰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기존 전대물에서 이 괴인들이 나와서 싸우다가 그 자체로 거대화해서 괴수가 되는 패턴을 피해서 메카자이간이라고 그 괴수하고 구분되는 메카닉을 별도로 출전시켰던 점도 특이했고요. 이름도 뭐 기존 전대물처럼 멤버들 이름도 뭐 후레쉬 레드, 후레쉬 그린 뭐 이런 게 아니라 레드 1, 그린 2 이런 식으로 색상과 숫자를 이제 조합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죠. 아무튼 이 작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특이했던 이유는 이 바이오맨이 나왔던 1984년에는 이미 전대물의 인기가 사그라들던 시기였어요. 뭐 괴수가 나오고 전대가 출동해서 각계 전투를 하다가 쫄리면 이제 합체해서 메카를 부르고 일격에 끝장낸다 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너무 이미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식상해졌고, 그래서 이제 전대물은 애들이나 보는 거다 뭐 이런 인식이 생겨서 요 바이오맨 이전에 방영했던 다이나맨서부터 이 전대물의 시청률이 쭉 떨어지고 있었죠. 방송 시간도 줄었고요. 제 코인처럼. 그러다 보니 이 제품을 만들어 팔던 이 완구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뭐 포피는 반다이로 넘어가고 뭐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망하면서 스폰이 줄어드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어떻게든 이 전대물의 인기를 되살려야 했었어요, 이 제작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각도로 좀 변화를 주고 전대물이 아이들의 전유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스토리 자체도 제3세력을 등장시키는 등 굉장히 이제 드라마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른 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맨 이후로 전대물의 스토리에 대하 드라마 같은 굉장히 복잡한 설정이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부각되는 효과를 낳게 되죠. 우선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라고 역시 직립자세로 먼저 세워놨고요. 바이오 로보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래 기획 단계에서는 이름이 바이오 로보가 아니라 바이오 무사시였다고 해요. 다들 아시는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 저도 예전에 이제 한번 리뷰한 적이 있죠. 그 미야모토 무사시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촬영 당시에 그 전대물의 클리셰를 깨는 노력과 합쳐져서 검성의 이미지하고 그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 전대물 중에서도 검 필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검 필살기가 얼마나 많냐 하면 스트레이트 플래시, 대싱빔, 콘센트레이션, 체인소우 커터, 코맥 커터, 열십자배기, 역전 열십자배기, 그레이트 어택, 브레이크 어택, 섀도우 커터, 핀볼 스팅, 컷오프, 슈퍼 메이저 바이오 입자배기. 힘들어. 강화 바이오 입자배기, 슈퍼 플래시. 필살기만 16개예요. 아무튼 저와 같은 70년대에서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또리와 제타 로봇으로 더 유명하죠. 이 김청기 감독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뿌린 폐악을 생각하면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그땐 나 그랬어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고 말이죠. 아무튼지 간에 지금 요 조립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합체 기믹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기다가 저 주먹이 전투기의 배니어가 되게끔 해놨고 말이죠. 그럼 주먹 안에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조금 가까이서 이제 잡아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 비행기 앞머리 쪽이 변신하면서 저렇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후드 달린 것처럼 되는데요. 저것 때문에 그 어릴 적에 저 로봇을 보면은 로봇이 후드티를 입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꽤 귀여운 맛이 좀 있었어요. 싸우다가 뒤로 자빠지면 못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지간에 그 완구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이제 제작되는 전대물이니만큼 완전 변형이 가능하도록 되게 세심하게 디자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옛날에 DX로 완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영실업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DX판 완구를 발매해준 적이 있고요. 그 뒤로 뭐 올림퍼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완성품 바이오 로보가 나왔고 에디슨에서도 이제 프라로 내준 적이 있어요.
예, 그 DX판에는 미사일 발사 기믹도 있었고요. 저 어린 적에 동네 친구 중에 저 바이오 드래곤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는 일단은 고라이온을 갖고 있는 놈이 이 대장을 먹었는데 바이오 드래곤은 그 고라이온하고 비벼볼 수 있는 간지템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그냥 치트 아이템처럼. 그래서 한참 이제 저 바이오 드래곤 가진 놈하고 고라이온 가진 놈이 둘이서 대장 먹겠다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또 다른 친구가 바이캄프를 어린이날 선물로 받으면서 이제 제3세력으로 강력하게 등장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제5공화국이야 뭐야. 바이오 드래곤입니다. 우선은 비행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역시 원래 이름은 바이오 페가수스였다고 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바이오 드래곤이 됐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형태와 비행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모함 형태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항공모함 형태는 바이오제트 1과 2가 동시에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 전대물에서 저런 수송 메카는 전투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메카만 이렇게 배달해주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바이오 드래곤은 직접 전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완고화도 제법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갖고 있으면 이제 동네 대장을 먹는 그런 아이템이었죠. 웃긴 게 이 바이오 로보가 출동을 하려면은 이 바이오맨들이 저 바이오 드래곤으로 달려가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바퀴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탑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 탑승 장면은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얘네가 저 바이오 드래곤으로 에스컬레이터 다 탈 때까지 괴수들이 다 기다려줘요. 그래서 역시 예전 악당들은 정정당당하고 낭만이 살아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항모 형태로 이제 바꿔봤는데요. 지금 요번에 나온 이 슈퍼미니프라 바이오 드래곤의 특징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저렇게 꺼멓게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 저 포탑이 있죠. 함교인데 저게 우측으로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요. 저게 원래 오리지널 영상에서는 Z2호가 발진할 때 저 활주로가 좁기 때문에 저게 이제 옆으로 쓱 이동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 영상에서 나온 그 기믹을 그대로 살려놓은 건데 그 예전에 나왔던 이 바이오 드래곤 완구에서는 이 변신할 때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그냥 접어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이제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탈착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번 슈퍼미니프라는 저게 옆으로 슬라이드 되는 기믹을 그대로 재현해줬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각종 루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저 바이오 드래곤의 내부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이제 칼이랑 이런 거 이제 넣는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저 옆을 열어가지고 칼을 걸어두면은 칼이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가지고 저 안쪽에서 굴러다녀요. 방패도 저 아래쪽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넣어뒀다라는 개념이지 딱히 뭐 이렇게 고정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덜그럭덜그럭 거리거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그 초합금온 제품에서 보면은 스탠드 있죠. 그냥 딱 그 느낌으로 구매하시는 건데 저게 17만 5천 원이란 말이죠. 물론 반몰에서는 얼마의 예고가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리미엄 뺀다고 해도 대충 예상하기로 뭐 한 11, 12 정도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탠드를 말 그대로 수납박스를 손해 판정이라고 12만 원에 팔아먹는 건데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 가격이. 지금 항모에다가 이제 Z1, Z2로 다시 변형을 시켜가지고 진열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세팅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름 저렇게 세워놓으면은 이쁘긴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이쁘기는 해. 딱 우리가 옛날에 그 바이오맨에서 봤던 그 모습이 딱 이렇게 생각나면서 전시 효과도 있고 큼지막해서 하얗고 눈에도 잘 띄는 색깔이고 이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10만원짜리 스탠드 사는 거거든요. 어차피 혼앱이라서 지금 못 구하실 거고 구하려고 그러면은 저처럼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구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거의 돈 20만원 돈이잖아요. 근데 일단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 슈퍼미니프라 라인이요. 반다이 애들이 하는 거 보면은 여태까지 슈퍼미니프라로 내가지고 사람들 반응을 좀 보고 이게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얘들은 이거를 꼭 그 합금으로 냈거든요. 초혼으로.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바이오 로보 시리즈가 합금으로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예상하기로. 뭐 개인 뇌피셜입니다. 만약에 얘들이 그걸 언젠가 내준다라고 치면은
요즘 이제 전대물 관련해가지고 뭐 로봇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내주니까 얘들도 이제 뭐 건담이랑 드래곤볼만 가지고는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라인업을 자꾸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 얘들이 이걸 내준다라고 치면은 저 드라곤 같은 경우는 DX로 나오겠죠? 그럼 저번에 볼텍스 DX 나온 것도 거의 보통 반다이에서 DX 내주면 50만원, 60만원 한단 말이에요. 20만원을 주고 저 플라스틱을 살 바에는 돈 아껴가지고 DX를 사지. 3분의 1 가격인데 차라리 합금 제품 나오는 걸로 해서 더 짱짱하게 사죠. 굳이 저 혼합 판정 바이오 드라군을 못 구하셨다고 슬퍼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쓸모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저렇게 그냥 세워놨을 때 훌륭한 스탠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래서 바이오 드라군에 이 바이오 로봇을 세팅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탠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같이 좀 세워놔 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방패가 옆으로 회전하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저렇게 앞으로 잡은 자세 이렇게밖에 세팅이 안 돼요. 일단 바이오 로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뭐 나름 뭐 가동도 괜찮고 예, 나쁘지 않고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칼 잡은 자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관절을 여기저기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슈퍼 미니 프라 치고는 굉장히 잘 자세가 좀 나오는 편이라 세워놓으면 전시 효과 자체는 굉장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레트로적인 예, 옛날 로봇 같이 옛날 로봇이죠. 사각사각한 몸매가 굉장히 좀 추억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맛은 있어요. 다음은 저 다리 가동하고 칼 잡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세워놨고 역시 크기 비교해드리려고 그 아스트레이 예, 레드 프레임 MG거든요. 그거랑 같이 좀 세워놔 봤어요. 일단 MG보다는 조금 작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 고관절 쪽 보시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각도로 많이 벌어지고 발목 쪽도 예, 가동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불안정하게 큰 각도로 벌려놔도 지면에 이제 접지가 확실하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발목이 상당히 큰 각도로 틀어지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뭐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역시 MG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로 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스트레이는 제가 그 검에 점막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죠. 키 차이가. 물론 다리를 좀 구부려 놓긴 했지만. 다음도 역시 크기 비교해 보시라고 그 초합금온 예전에 나왔던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 그거랑 같이 좀 세워봤어요. 좀 옛날 로봇이랑 좀 같이 세워놓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놨고요. 바이오 로봇가 초혼으로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이제 초혼보다는 좀 더 하이급으로 예, 관절 가동에 좀 신경을 써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메탈 재질로 된 바이오 로보가 좀 나와주면 굉장히 우리 팬들한테 많은 기쁨이 되겠죠. 가까이서 잡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아까 가동 보여드린 것처럼 저 고개 가동이나 예, 팔 이런 쪽 가동이 굉장히 좋아서 자세가 되게 고전 로봇 같지 않은 예, 그런 자세도 잘 나와요. 철이나 크기를 보고 이제 뭔가 놀라는 예, 그런 모습을 좀 잡아봤고요. 변신 기믹 때문에 허리 가동이 없는 게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뭐 전혀 예, 흠잡을 데가 없는 뭐 그런 가동입니다. 일단 가동 자체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가동을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스티커 부위를 예, 자꾸 만지게 되니까 지금도 저 골반 쪽에 스티커가 벌써 지금 조립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예, 벌써 좀 해진 게 보이죠. 저 스티커 문제는 확실히 여러 블로그나 심지어 나무위키에서도 지적받고 있더라고요. 나무위키의 바이오맨 바이오 로보 항목을 찾아보면은 이 슈퍼미니프라 바이오 로보 나온 게 거기 항목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스티커를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부분 도색을 해줄 거면 아예 다 부분 도색을 해주지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왜 저걸 스티커를 저런 식으로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포즈는 이 가동이 좋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관절 가동 한번 보여드리려고 무릎 앉아를 만들었어요. 무릎 앉아가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옆에는 고전 로봇 특집으로 역시 제가 시즌2 때 아마 리뷰해드린 적이 있죠. GX32, G24, 24K로 도금이 되어 있는 골든라이탄을 오랜만에 좀 꺼내봤습니다. 아주 번쩍번쩍 되게 세워놓으면 멋은 있는데 옷만 입고 다른 건 별로 없는 애죠. 변형 기믹 때문에 가동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제약을 받는 제품이지만 일단 세워놓으면 멋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트로피 같고 뭐 골든라이탄 쟤는 워낙에 작게 나온 애라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는 바이오 로보 무릎 꿇은 거랑 키가 비슷하네요. 저 칼은
저 슈퍼메이저의 차징 모드로 바꿨고요. 이렇게 이제 클리어하게 푸른 빛이 이렇게 도는데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바이오맨이 거기 그 특수효과 쓰고 이러면은 거의 핑크색 계열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게 파란색으로 나왔었나요? 정확하지 않네요. 영상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이제 이런 형태고요. 저렇게 앞 스커트나 옆 스커트가 이렇게 열리면서 가동이나 이런 거엔 최대한 제약을 받지 않게끔 해줬어요. 저 고관절 설계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립하기가 되게 빡셔가지고 요즘 슈퍼미니 프라가 점점 저렇게 끼우는 파츠 같은 경우 엄청 힘들게 해놔가지고 뻑뻑해서 물론 관절이 낙지는 아니니까 그거는 좋은데 조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저거 조립하면서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앞부분에 저 앞스커트도 잘 안 껴지거든요. 저것도 이렇게 밀어넣게 돼 있는 거라서 경첩처럼 밀어넣게 돼 있는 건데 엄청 안 껴져요. 근데 일단 껴놓으면 뻑뻑해가지고 좋기는 합니다. 다음은 역시 칼로 베는 그 가동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손 잡기를 시도를 다른 포즈로 좀 해봤고요. 상대역으로는 예전에 이제 제가 조립했던 샤아 전용 지고크였나요? HG급을 세워놨어요. 대강 보시면은 역시 크기 비교가 좀 되실 겁니다. 저 샤아 전용 지고크를 아마 제가 이 피규어 처음 모으기 시작하면서 한 5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마땅히 괴물 역할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제 세워놨고요. 지금 보시면 역시 다리가 굉장히 잘 옆으로 쭉 뻗어가지고 벌어지면서 양쪽 어깨 가동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기 양팔 잡기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각사각한 몸매에 비해서는 제법 자세가 좀 그럴듯하게 나오는 좀 상당히 특이한 기술력을 좀 접목한 제품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슈미프에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 많은 걸 기대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슈미프 자체가 근데 은근히 이게 가동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지금 계속 자세를 잡아볼수록. 왜냐하면 가동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조립식 치고 그냥 대강 만드는 어떤 느낌이잖아, 슈퍼미니 프라라는 건. 근데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이가 항상 갖고 있는 도색 문제라든지 금형 사출 문제라든지 저놈의 스티커 이 제품을 다루는 고객들을 1도 신경 쓰지 않는 지들 편한 대로만 하는 저놈의 스티커, 그것 때문에 뭔가 후한 평가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제품이 좀 정말 좀 이상해요. 희한한 제품이에요. 되게 좋은데 흠 잡으려 그러면은 정말 흠이 한도 끝도 없이 잡히는 약간 이제 그런 희한한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바이오 드래곤하고 같이 세워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이오 드래곤보다도 이 바이오 로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동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포즈를 만든 거예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칼 든 캐릭터 포징할 때 제일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이제 칼 옆에 이렇게 딱 들쳐매고 있는 저런 되게 좀 건방진 자세? 좀 여유만만한 자세? 저런 거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고전 로봇이잖아요. 고전 로봇이 저런 포즈가 안 나와요. 관절이나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가동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대체로 옛날 로봇들은 저렇게 칼 들쳐매는 포즈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슈퍼미니 프라 바이오 로봇은 그 고전 로봇에 요즘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새로 이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했다기보다 새로 이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관절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좀 더 당겨가지고 이제 잡아보면 손목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저 칼 들쳐매고 있는 라인이라든지 어깨선이라든지 고개 이렇게 살짝 까딱 이러고 있는 거라든지 저런 모습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조립, 뭐 프라에서는 나오기가 굉장히 좀 힘든 가동이거든요. 특히 저렇게 사각사각한 몸매를 가진 레트로 로봇이 저런 포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건 거의 말이 안 돼요. 이 프라를 많이 이제 다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포징이 좋은 겁니다. 좀 무식해 보이는 손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가동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저게 너무 지금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거 해보면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신 기믹 때문에 허리 가동이 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자연스러운 포징을 만드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허리 가동까지 됐으면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예, 자연스러운 포징이 됐겠죠. 그래서 저 모습을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요 앞전에 이제 포징 잡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평가하기가 정말 애매한 제품이에요. 뛰어난 점이 너무 많아. 특히 저처럼 가동 덕한테는 슈퍼미니 프라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가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연구를 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감탄을 하다가도 한번 손을 대면은 해져버리고 허옇게 떠버리는 저놈의 저 스티커 때문에 저 연병 맞은 스티커 때문에 정내미가 거기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너무 희한한 피규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피규어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모았지만 너무 희한한 피규어예요, 진짜. 예, 요거 이제 마무리로 그 슈퍼미니 프라 시리즈인 게타를 제가 예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세워봤고요. 저거는 뭐 귀찮아가지고 리뷰는 안 했어요. 전 뭐 게타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샀는데 슈퍼미니 프라 게타 시리즈는 글쎄요, 저거는 정말 장난감 수준이라서 크기도 작고 막 정밀하고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저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이제 뭐 책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아 게타다 이러고 이제 그냥 쳐다보는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즐거움. 저것도 시리즈 나온 거 다 모으려고 그러면 저것도 한 돈 50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크기 비교 한번 같이 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세워봤고요. 리뷰 내내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리하자면은 요번에 나온 이 바이오 로보는 애매한 피규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그 레트로한 조형을 굉장히 잘 살려놨고 그러면서도 최신의 발전한 관절 기술들을 심어주면서 가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추억을 소환하는 동시에 가지고 노는 재미도 같이 잡은 좋은 제품인데 뭔가 애매한 라인, 부분 도색을 뭐 해주려면 아예 부분 도색을 해주든지 스티커로 처리를 하려면 가동 부위를 좀 피하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사용자의 편의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짚어드렸던 것처럼 금형사출이 잘못돼서 다리 쪽에 들깎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다이가 항상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도색 미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한 제품은 물론 없겠습니다만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저 바이오 드래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뭐 사용처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바이오 로보도 그렇고 바이오 드래곤도 그렇고. 근데 그 가격을 보고도 이제 저나 우리 다른 어른이 친구들은 저게 바이오 로보기 때문에, 바이오맨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주고도 사죠. 우리는 흑우가 맞습니다. 반다이는 우리가 흑우라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갑을 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슈퍼미니 프라에서 나온 바이오 로보 그리고 혼의 판정 바이오 드래곤 같이 보셨고요. 다음에 어떤 피규어를 리뷰를 할지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지금 날짜 보니까 4월에는 라데츠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제 4월 다 됐으니까 라데츠 배송 받게 되면은 또 빠르게 리뷰해 드릴 거고요. 조만간 또 이제 프리더도 오죠. 조만간에 드래곤볼 잔치가 또 한 번 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방송할 게 없으면 제가 이제 저번 라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독수리 오형제 그 비클, 그거를 조립을 또 빠르게 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또 영상 2편을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건데, 지금 이 슈퍼미니 프라를 제가 지금 조립을 했잖아요. 이 바이오맨을 조립하면서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전 조립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 아카데미 거는 저번에 불사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바로는 그다지 신용이 안 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카데미에서 물론 저를 싫어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저 이미 리뷰가 좀 몇 개 있던데 역시나 좋은 리뷰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조립해서 또 면밀하게 세세하게 중립적인 리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 마무리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유튜브 정보란 가시면은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고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참고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방송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송 끝까지 안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에 구매한 피규어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서로 갖고 계시는 피규어 발매 정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나눠보는 소통 방송이니까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하셔서 같이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른 피규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TV 여기서 끝.